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9일 최명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신속히 하라, 이런 걸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볼 만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면서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봐가면서 느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를 빨리 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그대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선고를 언제 할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기사의 배경, 이걸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과거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페이스북 팔로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둘과의 관계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언론에서 그 규명하다가 말았죠.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언론에 취재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영배 커넥션, 이거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다 확인된 거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이사장이 김희수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김희수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연결고리가 정계선 남편 황필규, 그 다음에 그 공감의 이사장인 김희수, 정청래, 이재명,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죠.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헌재의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 개연성입니다. 있다고 봐야죠. 남편한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연결고리도 있고, 특히 이재명 문영배 사이에 지금 의심할 만한 연결고리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재판에 매우 강한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권순일 전 대법관 그 관계, 그것도 좀 규명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에 가서 뒤집는 이런 묘수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5대3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있죠. 제가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5대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갑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내일까지,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임명해라, 마은혁을.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 그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 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5명,
그러면 40역이 들어와야 6명을 채우고, 그러면 이제 9명 체제에서 6명이면 인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40역에 지금 목매고 있는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현재 8명 체제, 40역 얘기를 안 하고 8명 체제에서 신속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오늘 40역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임명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할 것입니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40역은 그 평결을 하는데 참여를 못 하겠죠. 그런데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40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얘기 안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8명 체제로 해도 충분하다. 충분히 탄핵이 인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진짜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헌재에서 지금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촉구를 하느냐? 요거를 제가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분명히 있죠? 이재명, 문영배, 그 다음에 정계선 그 재판관과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자꾸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왜 지금 그 선고를 못하고 있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양, 저는 대국민 선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문영배 헌재소장과 연결고리가 없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40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역할 분담.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알면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역할을 분담하고, 그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헌재와 뭐 소통? 그런 거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페이스북 그 일종의 그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지금 당장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헌재의 신속한 그 선고 촉구, 이 자체가 블러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지금 헌재가 선고하면 안 된다. 이걸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대국민 선전용 헌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과 함께, 자, 일주일 뒤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에서 저는 백현동의 공문 때문에 이거는 뒤집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법대로 따를 경우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판결을 뒤집듯이 그거 뭐 그냥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 판결을 뒤집듯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이재명 성남시에 대한 공문도 그냥 일반적인 예, 그걸로 위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예시에 불과했다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 이거는 이제 저의 의심이죠. 그것도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문영배 헌재와 이재명 대표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이
자체가 블러핑이다. 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헌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앞으로 한번 이 진행 과정을 보시면, 그리고 실제 나중에 뭐 그게 공개가 될지, 왜 그러냐면 문영배 헌재가 뭐 예를 들어서 4월 18일이 임기 종료인데 그때까지 이걸 안 하고 그냥 나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끝내 그때 5대3이 맞는 거야 아니야 라는 부분에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때 지금 현재 5대3이었는지 아니면 4대4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신속한 뭐 헌재 선고 뭐 이런 거를 촉구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한번 그게 얼마나 정확한 그 분석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하는 부분은 아마 나중에 확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말 자신 있어서 헌재 선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역할 분담이냐, 이런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